네, 멋진 분이 소개시켜 주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네, 인사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아미교육부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제품을 유형별로 전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타겟 제품은 뉴 이스프링입니다. 10월 31일 11시 50분까지만 프로모션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선호표상 체계라는 걸 갖고 왔는데요. 아마도 저희 글로잉 랩 전달 워크샵에서 배우셨던 내용일 겁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글로잉 랩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선호표성 체계를 적용했다면 오늘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뉴 이스프링을 타겟으로 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력 나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나이가 들수록 고주파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테스트 영상이 있어서 한번 함께 해볼까요? 네. 자, 플레이 좀 눌러주세요. 이 정도는 들리시죠? 네. 들리시나요? 약간 들리죠? 다행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네. 지금 표정이 좀 황당해 하는 표정 좀 있는데요. 네. 혹시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소음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한 분 정도 예,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청력 나이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주파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이대별로 들리는 주파수가 다르듯이 제품 설명도 개개인의 관심사라든지 또 라이프 스타일 또 이 나이에 맞춰서 예, 듣고 싶은 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꽂히는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A 컨텐츠에도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프링만 검색하셔도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거든요. 영상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칼럼 타입도 있고, 또 카드 뉴스 타입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많은 정보를 내가 이스프링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한꺼번에 다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쵸? 마중물이라고 해서 가장 처음 전달되는 이 정보가 그 사람들한테는 각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분한테 이 뉴 이스프링에 대해서 흥미를 이끌어낼 건지 오늘 한번 유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개인 맞춤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획일화된 정보,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차별화된, 특히 어떻게 차별화하지? 오늘은 그 유형별로 선호포상 체계라는 것을 갖고 와서 조금 유형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포상 체계는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거나 세상하고의 경험,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죠. 이런 세상하고의 새로운 경험을 할 때요. 내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이제 돌진해서 그 경험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감각, 이것을 선호 표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바닷가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날아가는 갈매기, 그다음에 이 파도, 시원한 찰랑찰랑하는 파도를 본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소리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갈매기를 하더라도 떠다니는 갈매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갈매기 소리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 시원한
이 바다의 감촉, 그다음에 까끌까끌한 모래사장의 느낌, 더불어서 어떤 분은 느끼는 거는 피부로도 느끼지만 마음으로도 느끼죠.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예전에 그 바닷가에 갔던 그하고의 어떤 추억 이런 거를 또 마음으로 느낀 것을 떠오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무슨 이 감각이야. 내가 바닷가 하면은 특히 그 주변에 뭐 시세가 어떤지 이런 게 난 더 궁금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동 딱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명동. 명동. 예? 명동 교자. 네. 저도 명동 교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바퀴벌레 나왔대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조금 2차 이 감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문에 본 내용. 예. 그래서 꼭 명동의 추억을 떠오르시는 분들 있지만 저같이 신문에서 읽은 걸 떠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지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지각형이 아닌데 갑자기 그 기사가 떠올랐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복작복작한 그런 사람, 그다음에 그 간판,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요즘은 한국인들보다 뭐 일본인, 중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외국어로 얘기하는 것을 떠오르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선호표 상체계는요, 쇼핑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요즘 이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옷장 열면서 공통적인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죠? 입을 게 하나도 없다. 한번 백화점에 가보자고요. 우리 쇼핑을 한번 나가보자고요. 여러분들 옷 어떻게 고르시나요? 네, 일단은 딱 가서 예, 둘러보시죠. 그쵸? 그러면서 디자인 보시고 컬러 보시고 또 어떤 분은 마네킹에 입힌 그대로 예, 사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또 이 매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으면 꼭 점원이 이제 붙죠. 관심 있구나 해서 점원이 붙어서 뭐라고 하죠?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대부분의 반응은 아니요, 됐어요. 그냥 볼게요. 하지만 또 혹시 아니 설명하는데 들어야지 하시는 분 있을까요? 난 설명하는데 듣는다. 네,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설명하는데 들어야지 하시는 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아니 내 피부에 닿는 건데 감촉을 직접 예, 느껴봐야지. 그다음에 옷을 어떻게 보고 듣고 사 입어봐야지. 또 어떤 분은 아니 요즘 옷값이 얼마나 비싼데 예산 잘 따져봐야지. 응? 가격표 꼭 본다는 분. 그다음에 또 결국은 가격대를 또 보기도 하지만 또 이 옷을 뒤집어서 라벨을 까서 섬유 조성표를 보면서 내 피부에 닿아도 좋은지 요거까지도 고민하시는 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닷가를 볼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쇼핑을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 감각만 사용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모든 감각을 사용하지만 딱 처음 경험했을 때 뭔가 딱 인지할 때 우선적으로 그 감각이 먼저 나가서 네, 그것을 처리하고 이 기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회상할 때도 그 감각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선호표상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아까 바닷가라든지 쇼핑을 통해서 조금 보는 걸 먼저 예,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유형을 시각형이라고 합니다. 나는 시각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좀 손 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먼저 듣는 거, 목소리, 그 다음에 설명,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을 청각형이라고 합니다. 난 좀 청각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오늘 조금 많이 나오셨네요. 저희 신랑도 청각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피부에 닿는 그런 느낌, 감촉, 뭐 촉감, 그 다음에 미각, 그다음에 또 이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이 감정 이런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을 체감각형이라고 합니다. 어, 혹시 체감각형이다라고 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1차 감각이냐, 즉 오감에 의한 1차 감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머리로 생각하는 2차 사고를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부분을 우리 지각형이라고 하죠. 흔히 너 티지 할 때 찔리시는 분. 네, 나는 좀 지각형인 것 같다. 네. 지각형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이렇게 지각형. 고루고루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한쪽 유형만 편중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어야지 건강한 그룹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선호표상 체계를 알고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거나 그다음에 또 사업 기회를 전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선호표상을 활용하면은요. 라포 형성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같이 뭔가를 보는데 그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걸 얘기하게 되면은 "무슨 소리야." 그쵸. 라포 형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호표상 체계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라포 형성에 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활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이 선호표상 체계가 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형 같은 경우는요. 본다, 눈으로 보는 거가 우선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본다, 보인다, 보일 견자 써서 견해, 그다음에 관점, 예견하다. 그다음에 나타나다, 드러나다, 뭐 사이즈 부분, 뭐 확대, 축소. 그래서 뭐뭐처럼 보여요. 이렇게 봤어요. 보이더라고요. 이런 수로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청각형 같은 경우는요. 듣는 게 우선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듣는다, 들었다, 들린다, 경청하다, 또 말하다. 이 귀로 들리는 게 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든지 또 반대로 소음, 그다음에 이 소리를 조율하는 그런 부분, 뭐뭐처럼 들었어요. 전 그렇게 설명 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수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체감각형 같은 경우는 피부로 느끼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느끼다, 느낌이 좋다. 음. 그러니까 느낀다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거지만 느낌이 좋다, 이거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촉각,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주 상세하게 이런 표현 많이 쓰고요. 확실하다, 또 피부에 와닿는다. 그런 다음에 뭐뭐라고 느껴져요.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수로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지각형 같은 경우는 생각하다, 알고 있다, 결정하다, 고려, 인식하다, 그다음에 깨닫다. 예, 납득이 간다. 이런 표현. 그다음에 뭐라고 판단된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수로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상세하게 더 나가볼게요. 먼저 시각형은요. 시각형 이미지로 대상을 기억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또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마 이 시각형이 많이 사용하는, 또 선택할 때 보이는 것을 또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속담이죠. 자,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막 지저분하고 우중충하면은요. 뭔가 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솔선수범해서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의 왕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죠. 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아마 다른 유형보다 시각형 같은 경우는 아침에 똑같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메이크업을 한다든가 헤어를 한다든가 의상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모에도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분 조금 시각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조금 더 외향적으로 신경 써서 입고 챙겨 입고 나가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언어적 지시사항을 좀 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대요. 빠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이게 다시 한번 되묻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자, 이런 시각형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시각적 만족감을 주는 환경에서 만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요즘 새로운 분들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렵게 내가 갔는데 만나는 곳이 좀 꾸실꾸실해. 올드해. 좀 이렇게 우중충해.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말로 좋은 얘기로 우리 사업 기회와 제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만족감이 떨어져요, 이 미팅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분이 내가 다시 만나죠라고 하면 어떨까요? 첫 만남에 대한 만족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형이 만족할 만한 좀 환경에 좀 예쁘고 그다음에 좀 유행에 맞는 그런 장소에서 좀 만나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을 조금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건 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네. 아까 이 시각적인 게 더 만족하다 보니까 앞서다 보니까 요쪽에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말이 길면은요. 조금 딴 생각을 하고요.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연 설명하고 결론을 나중에 때리는 것보다 결론 먼저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먼저 얘기하는 거. 왜 찔리신가 보죠? 네.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먼저 명확하게 얘기하고 결론 먼저 명확하게 얘기하고 균합적 접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또 말도 너무 빠르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얘기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어떤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보이는 게 없으면은요. 좀 이 집중을 못 하세요. 그래서 약간 시각적 자료, 표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보여주면서 설명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근데 미처 준비가 못 된 그런 상황이라면 머릿속에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그려지게끔 좀 상세하게 설명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각형입니다. 소리나 목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보통 시각형이 봤을 때 보통 약간 '외모 좀 별론데?' 하는데 나는 목소리가 좋아서 저 사람하고 사귀잖아.' 이런 친구들 있죠. 예. 목소리 조금 높게 그 가치를 두시는 분 그런 분들 중에 청각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에 해당되시는 분이고요. 설명 듣는 것을 선호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쇼핑 장소에서도 "점원이 설명해 드릴까요?" 했을 때 설명 들어야지."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 번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로잉랩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랑 송수영 차장님하고 똑같이 미팅 자리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저는 체감각형이 높게 나와요. 그다음이 시각형, 그다음이 청각형, 그다음에 제일 꼭지가 지각형입니다. 네. 제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유형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을 탑리더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미팅에 딱 나오면은요. 저는 그 분위기에 대한 얘기예요. "아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느낀 걸 얘기하다 하게 되면 된다면은 송수영 차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를 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가 좋구나.' 예. 물론 머리도 좋지만 이런 청각적인 그런 사람의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전화로 수다 떨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전화 잘 안 해요. 진짜 저는 한 달에 전화 진짜 한 30 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화는 엄마 전화 외에는 저 신랑하고 전화도 한 달에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한두 번도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가 오면은 오히려 저는 살짝 이제 전화기를 그냥 이렇게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톡으로 물어봐요. "무슨 일 있어?"라고. 혹시 시각형인 분 중에 그런 분들 혹시 청각이 약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지 않 있지 않나요?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저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네요. 네. 수다 떨기 전화로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좀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스토리텔러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은 또 미팅에서 말을 좀 잘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잘 개진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하죠. 남의 인정과 칭찬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귀가 얇은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청각형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은 소음에 민감해요. 또 우리 송성 차장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점심을 코엑스몰로 많이 다니거든요. 코엑스몰 너무 비싸요.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코엑스몰에 또 행사가 있거나 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미팅을 갔다 오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본 걸 얘기해요. 근데 송수영 차장님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웅성웅성하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 걸 얘기하시는 분은 시각형, 아까 약간 듣는 거, 이런 소음, 이런 부분에 취약한 것은 청각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음이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조용한 환경에서 만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목소리도 조금 신경 써서, 그래서 목소리 안 좋은 분들을 청각형들은 좀 선호하지 않아요. 좀 거슬려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무거나 다 듣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각형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은 걸 듣길 좋아하는 거지, 누구라도 나쁜 걸 듣는 거 청각형이라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귀가 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부 평판에 약간 약해요. 그래서 외부 평판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누가 썼잖아. 연예인, 인플루언서, 또는 동네에서도 또 그 조금 인지도 높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써서 "너무 좋아했잖아."라고 얘기하면은 팔랑팔랑 나도 한번 써 볼까?" 네. 그다음에 가장 조금 신뢰도 높은 그런 이 외부 평판이 언론이죠.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우리 아메이 사업계를, 우리 제품을 어떻게 좀 다루고 있는지를 스크랩해 뒀다가 얘기해 주시면은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분들은 말을 뭐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본인 스스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할 때는 그냥 무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리액션도 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체감각형입니다. 체감각형은요, 직접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지만 본인이 이제 훨씬 더 빨리 습득되는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말할 때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는데 좀 이렇게 바짝 붙어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다음에 막 친하지 않는데도 막 스킨십 좀 하시는 분들. 예.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될 지각형들은 이거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런 이 부분, 왜냐면 이 체감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스럼이 없 스 스 서스럼? 스스럼? 스스럼 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단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얘기하는 지각형을 또 싫어합니다. 자, 결과보다 과정을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고요. 감을 잘 잡아요. 그러니까 촉이 발달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에 능수능란하고요. 또 다정다감한 그런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 맺는데 이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이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먼저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 하나 힌트로 상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뭐 고향 얘기, 학교 얘기, 뭐 가족 얘기, 그다음에 뭐 취미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떤 얘기하게 되면은 좀 거리감이 느껴져. 거리감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쵸? 가까운 걸 원하는 체감각한테는 굉장히 맞지 않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을 화제로 해서 얘기를 끌어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편안한, 긴장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이제 '요즘 분투 사회야. 본론부터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한테는요, 처음부터 우리 사업기에 제품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관계 먼저 맺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 관계도요, 그냥 말로 하는 관계보다 뭔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맛집도 같이 가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고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제 나를 신뢰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나의 어떤 제안하는 사업계라든지 우리가 꼭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 얘기를 했을 때 상대의 어떤 상대한테 전달이 될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 경험을 제공하는 게 가장 이 체감각형을 설득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항상 이제 제품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뭔가 이 체감각형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체험케 하지? 간접 체험케 하면 됩니다. 간접 체험이라는 단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신 분들이 어떻게 만족했는지를 생생하게 얘기하시면
간접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 체감각형의 마음을 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지각형입니다. 독백하는 버릇이 있어요. 자문자답한다라고 얘기하죠.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기보다는 오늘 점심을 뭘 같이 먹어야지 좀 분위기가 좋을까. 자, 이렇게 말을 뱉게 되면은 자기 이제 속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객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귀로 들어요. 그래서 객관화가 되어서 다시 들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백하는 버릇, 자문자답하는 버릇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신 분들 있는지 한번 잘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체계적으로 또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또 분석적인 유형이고요. 논리적으로 묻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보다 뭔가 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심사숙고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 지각형은 암이 사업하기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많아서 이건 못해. 이렇게 좀 포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공한 리더 중에 특히 이제 아메이 사업을 진짜 보너스 잘 받게 예, 더 높게 받게 잘 이제 잘 이제 전략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지각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후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쵸? 자, 특히 이분들은 본인이 이제 심사숙고형이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요. 저는 이제 깔딱고개라고 하는데요. 딱 우리 아메이 제품을 사게끔 또 우리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끔 그 깔딱 고개까지 가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 고개만 딱 넘어서게 되면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 추진력 있게 아메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까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이분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더 힘을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리와 논리를 따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감성적인 표현 잘하지 않습니다. 체감각형 잘 듣고 계시죠? 그쵸? 자, 꼼꼼한 일처리, 그 다음에 성실하고 일관성이 있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어떤 유형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유형입니다. 자, 설득하는 방법은요. 정확한 언어 구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말하십시오. 체감각형 느껴봐 이러시잖아요. 이분들은요, 뭘 느껴. 이 1차 경험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로, 예, 이런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차와 순서를 좀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 체감각형이라든지 좀 시각형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 순서 설명하려면은, 아유, 됐어요. 그냥 써보면 되는 거지 뭐. 보통 이걸 듣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맞죠? 그쵸? 근데 청각형도 그렇고 더 심하게 지각형은요. 이 절차와 순서 듣는 거 선호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단계 들으면서 와 전문적이다. 전문적이다. 체계적이다. 와 잘 구성이 되었네. 확신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절차와 순서 설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치, 자료, 예, 정보 같은 거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아마도 가장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와 순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질문도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지각형 유형의 분을 만날 때는요. 미팅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예, 준비해서 나가시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타깃 제품은 뉴 이스프링입니다. 이제 뉴 이스프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걸 활용하는 게 진짜 상대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시각형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뭐 PPT로, 표로, 자료로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사가 청각형이에요. 그럼 상사는 뭐라고 할까요? 자료 그냥 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자료는 됐고, 딱 자료를 덮으면서 자료는 됐고, 설명해봐. 그 다음에 내가 청각형이에요. 이제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설명하지? 그 말을 어떻게 하지를 준비해 들어갈 거라는 거죠. 하지만 상사는 시각형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말은 됐고
자료 내놔봐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될 소비자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제공하는 자료라든지 내가 설명하는 말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시각형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거 디자인, 그쵸? 디자인 얘기해 주셔야겠죠? 또 자료나 브로셔 준비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애매하게 뭐 얘기하거나 빠르게 얘기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것보다 결론 먼저 정확하게 핵심만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먼저 디자인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앞에 이제 싱크대 옆에 딱 놓아도 컴팩트하고 그다음에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아주 이 싱크대와 잘 어우러진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나 또 이런 것도 요즘 싱크대가 좀 좁거나 그러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싱크대 하부장에 딱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 대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실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더 가깝게 다가서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은 사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론부터 명확하게. 그래서 이번에 뉴 이스프링의 세 가지 큰 특장점 있죠. 강력해진 정수 성능, 그다음에 높아진 신뢰도, 그다음에 향상된 편의성. 이 세 가지가 주요 특징입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결론부터 얘기한 다음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것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럴 땐 질문을 하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을 듣는 거를 조금 선호하지 않는 시각형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필요하면은 예, 설명해 주세요. 자, 이때부터는 내가 허락한 거거든요. 시각형이 내가 허락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하셔도 충분히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상대한테 토스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더 초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하나하나 일일이 막 설명하기보다는 핵심 위주로. 그래서 이 헤드라인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더 꽂히는 부분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겠죠. 이를 통해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맞게끔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특장점 위주로 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더 초이스 외에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ameisho.kr입니다. 더 초이스가 없으면은 이렇게 ameisho.kr로 들어가셔서 핵심 위주로 또 설명하시는 것도 좋죠.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썼던 이 스프링에도 이렇게 필터 사용 전과 필터 사용 후에 이 사진 갖고 계시죠? 그쵸?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사용하지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부유물과 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종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눈으로 보게끔. 그다음에 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저희 A 컨텐츠에 이 이스프링 성능 시연 이 분진편이 있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직접 이게 깨끗해지는 정화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스프링 이 브랜드 영상 이걸 가장 활용하면 좋은 대상은 아무래도 시각형이겠죠. 그래서 영상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은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숙제 내드렸죠. 뭐죠? 나와 있는 멘트를 직접 한번 필서하셔라. 특히 이번에 뉴 이스프링 영상 같은 경우는요. 이 멘트가 없어요. 위에 자막 있죠. 이 자막 한번 시간 갖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제가 직접 정말 써본 거거든요. 네, 이거 마케팅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직접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직접 필수하면서 내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서 바로바로 써낼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타이핑을 좀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냐면은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걸 하나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야 될 그런 필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시각형은요. 눈으로 보면서 좋다라고 느끼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상대는 테스트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면은요,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영상 좋았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뭐가 확 좋은지를 좀 이렇게 딱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같이 보면서 우리 뉴 이스피링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왜 뉴 이스피링인지를 한번 이렇게 좀 느끼게 한 다음에 이분이 집에 가실 때 요 스크립트를 예, 이 카톡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았던 어떤 느낌에서 다시 한번 이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각형이 더 뉴이스프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청각형입니다. 약간 본인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설명 듣는 것도 좋아하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좋은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세요라는 식의 이렇게 설명 듣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런 분들, 네, 청각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청각형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 스토리텔링을 해라. 그쵸? 그래서 왜 필요한지, 왜 지금인지, 왜 뉴 이스프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왜 필요한지. 그쵸? 우리가 20년 전 처음에 우리 정수기가 들어왔을 때는요. 그때 이슈는 수도 관수적 녹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죠? 예, 미세 플라스틱, 신종 오염물질, 과부하 화합물, 휘발성 유기 화합물, 그쵸? 그다음 수은납, 예, 이런 것 등등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수돗물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마시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귀가 얇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판, 권위를 이제 활용하셔서 설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증 기관의 까다로운 인증을 거친 정수기, 그래서 WQA와 그 다음에 NSF 인증을 받은 정수기라는 거. 보통 두 개 다 받는 정수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NSF 받지 않은 WQA만 좀 셀링하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또 NSF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까다로운 이 세계적인 인증 두 개를 다 받은 예, 이 신뢰도 높은 그런 정수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NSF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설명하시면은 상대가 이 권위를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NSF를 다 알기 때문에 NSF 인증 마크가 있다면은 이 약속된 성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는 NSF 자체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대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끔 정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 WQA의 골드실 수상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이 두 가지 인증을 또 얘기했을 때 또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WQA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예, 훨씬 더 킹 오브 킹은 뭐죠? NSF. 이 WQA는요. 그 회사가 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거기서 심사해서 이 인증을 내리는 그런 방식이지만 NSF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토콜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수기를 갖고 가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얘기한 효능이 여과가 실제로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자체 심사를 통한 인증을 내리는 곳이 바로 NSF입니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관이 바로 NSF라는 것을 또 강조해 주시면 좋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 자막 쓴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요. 항상 우리 영상의 스크립트는 그냥 뭐 업체에서 대충 이렇게 껴맞춘 게 아니다라고 강조드리죠. 이 회사의 담당 마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취합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심의 부서가 있어요. 조금 이 문제가 되는 내용을 걸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영상 업체를 가게 되면은 영상 업체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특히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듣기 좋게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상에도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관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이다라는 그런 관심을 유도한 다음에 왜 물이
왜 정수기가 필요한지.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중한 물이 우리 몸에 오히려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과부하물 뭐 기타 등등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더 데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또 우리 지구를 위해서 이런 정수기가 왜 지금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이스프링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 내용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뉴 이스프링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필요한 내용을 조금 더 애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어떤 나이라든지 연령대, 그다음에 어떤 지식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만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상해 나가시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감각형 같은 경우는요. 마음에 쏙 드는데요. 뭔가 선택할 때 옳고 그름을 생각할 때 또 느낀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유형이고 무언가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관계도 진해지고 그다음에 또 함께 어떤 이걸 그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삶을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경험, 체험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말로 아까 청각형한테 얘기한 것처럼 왜 이 수돗물이 문제가 되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체감각형은 본인이 직접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를 직접 키게끔 하시고요. 한번 한강 뭐 당뇨약 그다음에 뭐 수돗물 이슈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봐.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직접 한번 해 보게끔 하시는 거죠. 누군가 이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검색을 통해서 본 그런 내용을 더 본인 스스로 위험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 보게끔 하시는 게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서울시 폐의약품 검색을 시키는지 이해 가시죠?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이제 뒹굴고 있는 남은 약들 어느 순간에 없어졌을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하수구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되게 되면은 하수 처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주요 이런 한강 이런 데다가 흘러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돗물로 우리한테 다시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뭐 생태계가 교란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독성이라든지 부작용, 그다음에 우리 약 처방받을 때 중복해서 먹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있는 약 다 체크받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런 내성균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수돗물을 통해서 먹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몸이 감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물을 통해서 이런 신종의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감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각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직접 물을 먹게끔 하는 것도 중요해요. 조금 까다로우신 분은요. 생수 못 드시는 분도 많고요. 수돗물도 뭔가 밍밍하다, 느끼하다. 이런 걸 미묘하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음. 특히 뭐 삼투압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던 물은 더 약간 불쾌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먹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아까 제가 청각형한테 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메이는 아시다시피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 위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물, 또 맛있는 물. 좋은 물이라는 건 뭐죠?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쵸. 몸에 건강한 물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맛있는 물에 대한 그런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아서 세계 판매 1 위의 정수기임을 좀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뭔가 함께 하면서 또 이 에너지가 또 부스팅되는 유형이 또 체감각형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만들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굿모닝 커뮤니티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굿모닝은 아침에 우리 물 한 잔, 그다음에 또 우리 프로틴, 그다음에 유산균 요걸로 이제 끝날 수 있는데 특정 어떤 부류, 특히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 많이 드셔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이 산모 양수의 70%가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먹어주시는 거. 예. 희석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셔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나 아니면은 아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그분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굿모닝 이후에 이제 우리 함께 먹기. 그래서 아침에는 굿모닝, 그다음에 저녁에는 우리가 물 흔히 8잔 얘기하잖아요. 8잔 다 마셨는지 이것을 또 인증하게끔 하면은 이런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는 또 체감각형은 이런 관계 속에서 물은 정말 중요하구나. 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궁극적으로 우리 뉴 이스프링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꼭 임산부만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흔히 어떤 이 학자들은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나이 드는 과정을 미라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분이 굉장히 고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물을 더 많이 드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 함께 마시기 캠페인,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은 관계를 중요시하게 되는 이 체감각형이 좋은 물을 궁극적으로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뉴 이스프링에 대한 이런 선택으로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필터 교체도 직접 한번 우리 해보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미니어처를 활용하게 해서 하는 방법도 좋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아주 쉬움을 간접 체험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또 이스프링의 성능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간접 체험케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지각형입니다. 지각형한테 제가 좀 드릴 소스가 오늘 많아요. 먼저 이 지각형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 좀 상세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할 거 정확한 근거 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Y에 대한 명확한 해답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생각하고 결정할게요. 일단 생각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아예 마음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게 지각형이에요. 관심 있다는 거니까 더 많은 정보, 그쵸? 수치나 아니면 데이터 이런 부분을 제공하셔서 지각형을 설득해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라든지 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문 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유튜브도 그냥 아무 유튜브나 하시면 안 되고요. 좀 공신력 있는 유튜브 이런 정보를 주시면서 왜 이제 좋은 그런 정수기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Y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납득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 순서 설명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3중 필터 카트리지의 단계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걸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프리필터를 통해서 침전물, 좀 퇴전물, 모래든 큰 그런 부유 물질을 여과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그 더 섬세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막히지가 않고 또 수압이 일정하겠죠. 이런 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큰 부유물이 이렇게 딱 2단계에서 걸러져야 되나요? 이런 거. 이것도 우리 이스프링뿐만 아니라 앰모스피어에도 프리필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께서 접근 잘하고 계시잖아요. 부연 설명해 주시고요. 또 디펜스 가드에서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또 포낭 아시죠? 이 보호막 있는 박테리아, 그다음에 병원균, 그다음에 미세 입자 등을 여과시킨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3단계 카본 블럭에서 잔류약품, 그다음에 납순,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또 여기 PFOS, OA가 이 과불화합물 이런 부분. 특히 과불화합물이 요즘 굉장히 또 이 발암 물질로 많이 또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그다음에 또 생각났는데요. 그 체각각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컵 하나를 할 때도 한번 헹궈서 여기 과부라음물이 많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헹궈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시거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이런 것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 군데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딱 정리해서 이제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전에는 140개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거에는 170여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170여 개가지가 뭐예요? 라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ameisho.kr 들어가서 e스프링 검색하세요. 그럼 요 페이지 나오죠? 밑에는 아까 제가 PPT로 보여드렸던 특장점들이 딱 나오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제품 관련 부가 정보 페이지를 그 칸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관련 자료 나오거든요. 두 가지 자료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성능 자료표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PDF 파일이 나옵니다. 예. 모르셨죠? 네. 그래서 쭉 저희가 성능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게 여과되는지에 대한 자료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가셔서 예, 이 자료까지도 한번 보여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NSF 인증을 받았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4가지 항목 받았다라는 거 이런 것도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요. NSF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부실한 내용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4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받았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구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NSF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영어로 검색했기 때문에 보통은 다 영어로 뜹니다. 조금 부담스럽죠? 네. 제일 위에 있는 게 ORG가 붙은 게 바로 공식 홈피인데요.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영어입니다. 부담스럽죠? 자, 우클릭 하십시오. 그러면 한글로 바뀝니다. 요즘 이렇게 번역 너무 잘 돼요. 마음이 편해지시죠? 내일 한글날인데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면은 검증된 자료 및 시스템 검색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또 한글로 된 요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한글로 번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어로 나옵니다. 한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요 앞에서 여러분들 또 이스프링 검색하시면 안 돼요. 이스프링은 브랜드입니다. 이스프링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메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 지각형한테는 이 정도도 또 보여주시면은 훨씬 더 네, 이 스프링에 대한 확신을 높이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디스크 할 때 뭐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인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 웨이로 붙은 회사 있죠? 그것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실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예, 확신을 가져보시기를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 중에서 이스프링 신뢰성 연구실 투어 영상도 있죠. 간단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또 지각형한테 보여주기 좋은 영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중 필터 카트리지는 1년에 5,000리터 정수할 수 있다. 5,000리터? 우리 하루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량이 어떻게 되죠? 2.5리터. 근데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통해서 한 1리터 정도를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정도는 물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1.5리터. 그래서 그 1.5리터 때문에 8잔의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잔의 물을 먹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하루 1,090원이면 네, 우리 하루 1,090원으로 환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려고 했더니 예, 아시죠? 요즘 1,000원입니다. 1.5리터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런 편의점 물로 먹게 된다면은 엄청난 건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루 1,000원으로 온 가족이 왜냐하면 13.6리터를 우리가 하루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쌀 씻을 때도 저는 찬물부터 정수기 물 넣습니다. 그리고 쌀 씻을 때 마른 쌀 씻을 때 저 좀 살림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찬물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그 마른 쌀이 처음에 이 딱 빨아들이는 물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찬물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헹군물을
예, 뭐 정수기로 써야지. 이거 말고 첫 물부터 정수기 쓰실 거 잊지 마시고요. 과일 씻을 때도, 그다음에 뭐 그릇이라든지 텀블러 헹글 때도 마음껏 이 스프링으로 좋은 물로 우리가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이걸 합리적인 소비를 중요시하는 그런 지각형한테 여러분들께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아메이 헬시홈 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 스프링 상태, 앰모스피어 상태, 필터 상태까지 내가 직접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지각형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시각형 대화할 때요. 오래 듣지 못한다. 빠른 말을 잘 듣지 못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좀 주의가 좀 산만한 그런 특징 말씀을 드렸죠. 자, 특히 또 미팅할 때의 장애 요인은요. 정돈되지 않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정돈된 환경에서 만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시각형은 이름보다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약간 좀 외모적인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나가실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가장 효과적인 미팅은 대면 미팅. 그다음에 정보 제공할 때는요. 상황 묘사, 그다음에 또 특징을 머릿속에 잘 그려질 수 있게끔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각형 같은 경우는 대화 즐기고요. 스토리텔링 잘하는 유형입니다. 미팅의 방해 요소는 주변의 소음, 좀 조용한 환경에서 만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름보다 대화 이 내용을 좀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 대면 미팅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전화 통화도 네, 그 가능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빠른 말 잘 예, 듣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화나 설명을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아무 내용이나 하기보다는 잘 스토리텔링해서 나가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체감각형은 제스처 같은 거 많이 활용해서 대화하면 좋고요. 또 가벼운 스킨십도 좋다. 또 가깝게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죠. 감각 관련된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미팅 방해 요소는 주변의 움직임이고요. 또 나를 잘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나랑 뭔가를 같이 했을 때. 그래서 사업상의 접촉을 할 때도요.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것보다 뭔가 같이 하면서 어떤 이 행동하고 그래서 좀 각인시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 습득도 이런 경험, 체험을 제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지각형 같은 경우는요, 감정 배제하고 듣고 있죠, 체감각형? 네.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장애 요인은요,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쓰는 거, 그다음에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미팅의 장애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나를 기억하는 방법은요,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꾸준하게 컨택하는 거, 그래서 또 꾸준한 만남, 이게 나를 확실하게 예, 인정받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상의 접촉도 타당한 이유와 목적을 내시는 게 좋아요. 아우, 그냥 뭐 밥 한번 먹으려고요. 아유, 그냥 이렇게 만나다 보면 친해지죠.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명확하게 왜 만나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게 좋고요. 정보 습득은 이 순서와 단계를 통해 인식하고 기억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설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선호표상 체계를 통해서 우리 이스프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이스프링 보상 판매 프로모션이 10월 31일 11시 50분까지만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를 통해서 20% PB 업, 그다음에 또 우리 필터 카트리지 50% 할인 쿠폰, 그다음에 자동 이체 시 10% PB 업까지 드리는 풍성한 그런 혜택을 드리는 기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우리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더욱더 잘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